유진은 오래된 원룸으로 이사왔다. 바람에 삐걱거리는 창문, 먼지 낀 마룻바닥이 집안 분위기를 한층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오래된 집이라 조금 으스스하네.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벽지에 곰팡이와 오래된 전등갓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손끝으로 문을 스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유진은 몸을 움츠리며 이 집이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닌 무언가 다른 기운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진은 긴장된 하루를 마치고 샤워를 시작한다. 뜨거운 물이 등 위를 타고 흐르며 피로를 씻어내는 듯하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시선 같은 것이 느껴진다. 물이 흐르는데도 마치 누군가가 커튼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묘한 공기. 또 시작이야. 나 왜 이래? 아무도 없잖아. 유진은 샤워 커튼을 갑자기 젖힌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다. 욕실 바닥엔 물방울만 반짝인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샤워기를 든다. 그런데 거울이 희미하게 김으로 덮여 있는데 그 위에 손자국 같은 자국이 나타난다. 분명 유진이 닦은 적 없는 낯선 손자국이다. 손자국? 내가 한 건가? 그 순간 욕실 문 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간다. 유진은 비명을 삼킨 채 샤워기를 꺼버린다. 누구 있어요? 누구야? 대답은 없다. 하지만 확실히 인기척은 있었다. 유진은 급히 샤워를 마치고 두려움에 문을 열지만 원룸 거실엔 아무도 없다. 다만 식탁 위 자신이 배달시켜둔 치킨 상자가 반쯤 비어있다. 분명히 샤워 들어가기 전엔 손도 대지 않았던 건데 귀신이 음식을 먹을 리가 없잖아. 그녀의 시선은 벽장으로 향한다. 벽장의 문틈 사이 아주 희미하게 숨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온다. 유진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린다. 침실 조명은 희미하게 켜져 있고 바깥 소음은 거의 없다. 유진은 방 안 침대에 누워 숨을 죽인다. 벽장 쪽에서 미세한 숨소리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이 땀으로 젖어 이불을 꼭 쥔다. 제발 그냥 착각이었으면.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침대 및 벽장 구석, 노숙자가 숨어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며칠 동안 유진이 잠든 사이 음식도 가져가고 팬티와 브라를 벗겨놓는 등 집안을 장악해왔다. 드디어 혼자 있네. 따뜻한 집, 몸매 좋은 여자, 완벽해. 흐흐흐. 으스스한 분위기에 유진은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목이 마비된 듯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녀가 몸을 움직이자 벽장 문이 삐걱거리며 살짝 열렸다. 닫힌다. 누구? 있어요? 노숙자는 벽장 문틈 사이에서 침묵하며 유진이 다시 눈을 감고 잠드는 순간을 기다린다. 그 사이 그는 침대 위에 흩어진 유진의 옷과 속옷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움직인다. 이제 완전히 내 집이야. 너의 모든 걸 내가 지켜볼 거야. 유진은 결국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움츠린 채 잠이 든다. 하지만 방 안 공기는 이미 노숙자의 영역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침대 밑과 벽장 사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그림자처럼 숨어 그녀의 호흡과 움직임 하나하나를 느낀다. 유진의 원룸. 새벽 창문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온다. 유진은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은 상태로 눈을 뜬다. 머리가 멍하고 목이 바싹 말라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속옷이 낯설게 조이고 불편했다. 의아한 마음에 벗어든 순간 눈이 커졌다. 자신이 어젯밤 분명히 입고 잔 팬티와 브래지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속옷이 몸에 걸쳐져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떨렸다. 이건 내 속옷이 아니야.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누군가가 자신이 잠든 사이 몸에 손을 대고 속옷까지 갈아입혔다는 끔찍한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방 안은 고요하다. 하지만 그 고요가 더 끔찍하다. 탁자 위에 물컵도 어젯밤 자기 전에 마신 물이 반쯤 비어있다. 그런데 표면이 이상하게 뿌옇다. 마치 뭔가 녹아든 듯한 흔적. 수면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내려다본다. 그 순간 벽장에서 미세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아주 낮고 쉰 목소리. 누구야? 나 집에 아무도 들인 적 없는데. 대답은 없다. 대신 벽장 문틈 사이에서 피부에 때가 껴검게 얼룩진 손이 천천히 밖으로 뻗어나온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선다. 그 순간 문틈 사이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난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동자는 번들거린다. 노숙자다. 그리고 그는 이미 오랫동안 이곳에서 먹고 자고 유진의 잠든 틈을 타 욕망을 채웠던 자였다. 여기가 내 집 같더라. 따뜻하고 좋아. 잘 먹었어. 잘 잤고. 흐. 유진은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목이 막혀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방한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는다. 그녀는 이제 귀신이 아니라 더 끔찍한 존재, 살아있는 인간과 함께 지내왔음을 깨닫는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뛰쳐나가려 하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린다. 아직 몸속 어딘가에 약 기운이 남아있는 듯하다. 벽장 문이 삐걱 열리며 그 안에서 노숙자가 기어나온다. 덥수룩한 머리카락, 찢어진 외투, 땀과 먼지로 뒤범벅인 몸에서 악취가 퍼진다. 도망가려고 벌써 몇 번이나 너 옆에서 잤는데 이제 와서 무섭다고 해. 미쳤어. 제발 나가. 제발. 유진은 급히 현관 쪽으로 달려가지만 문고리에 걸쇠가 채워져 있다.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노숙자는 느리고 끈질기게 다가온다. 귀신이 무섭다더니 귀신은 아니었잖아. 근데 말이야,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서워. 유진은 문을 필사적으로 당기며 소리친다. 도와줘요. 살려줘. 제발요. 그러나 이 새벽 오래된 원룸은 너무나 조용하다. 외부로는 작은 소리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는다. 노숙자가 갑자기 유진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움켜쥔다. 하지마. 너 없었으면 나 벌써 죽었어.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먹고 자고 웃고 그리고 만족했지. 유진은 손톱으로 그의 발을 핥히고 발로 힘껏 차며 간신히 벗어난다. 그대로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움켜쥔다. 양손이 떨려 칼끝이 덜덜거린다. 더 다가오면 죽여버릴 거야. 노숙자는 잠시 멈춰서더니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웃음을 터뜨린다. 하, 좋아. 그 눈빛 나를 흥분시켜. 방 안은 한순간에 얼어붙는다. 칼을 든 유진과 광기 어린 노숙자의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된다. 유진의 손에 쥔 칼끝은 덜덜 떨린다. 눈앞의 남자는 웃고 있다. 웃음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다운 온기가 전혀 없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정말로 찔러버릴 거야. 노숙자도 칼을 집어들어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다가온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두른다. 칼끝이 남자의 팔을 스치며 붉은 피가 튀지고 그는 아프다는 기색 없이 미친 듯한 미소를 짓는다. 봐라. 네가 피 흘리게 만들었잖아. 이제 너도 나랑 같은 사람이야, 살인자. 그의 말에 유진은 잠시 멈칫한다. 바로 그 틈 노숙자가 순식간에 유진의 손목을 꺾고 칼을 빼앗는다. 날선 칼이 반짝이며 뒤바뀐 채 유진의 목 앞에 들이대진다. 안 돼. 제발 살려줘. 살려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또 배고프겠지. 또 허기질 거야. 그래서 차라리 네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게 우리 둘 다를 위해 더 나을 거야. 노숙자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칼을 유진의 목에 파고든다. 방 안에 짧은 비명이 울리고 곧 피비린내가 퍼진다. 유진의 몸이 힘없이 주저앉는다.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굳어있다. 노숙자는 피투성이가 된 유진을 내려다보며 피 묻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맛보듯 핥는다. 그는 유진의 침대로 다시 기어 올라간다. 역시 따뜻한 집에서 자는 게 제일 좋아. 따뜻한 여자 옆에서 자는 게 제일 맛있고. 밖에서는 이미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원룸 안은 오직 죽음의 냄새와 미친 자의 숨소리만이 가득하다. 노숙자는 침대 위에 누워있다. 공기는 피와 곰팡이가 섞인 듯한 비릿한 냄새가 가득하다. 노숙자는 배가 든든하게 차올라 깊은 숨을 내쉰다. 이제 내 집이 다 따뜻하고 배부르고 완벽해. 그 순간 쿡쿡 웃음 같은 소리가 방 한구석에서 들린다. 노숙자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핀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미쳤나? 웃음소리를 다 듣고 그러나 곧 거울이 흐려지더니 그 위에 서서히 손자국이 하나둘 찍히기 시작한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더 선명하고 진득하게 번진다. 손자국은 어린아이의 손, 어른의 손, 남자의 손, 여자의 손, 여러 개가 동시에 찍히며 겹쳐진다. 아, 뭐야, 뭘 본 거지? 거울 속에서 검게 일렁이는 그림자가 스멀스멀 모양을 갖춰간다. 점점 뚜렷해지는 얼굴, 그것은 귀신이 된 유진이었다. 귀신이 된 유진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고 입술은 퍼렇게 질려있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노숙자를 똑바로 응시한다. 귀신이 사는 집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노숙자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친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고개를 돌리자 이불이 벗겨져 싸늘히 굳은 유진의 시체가 드러난다. 내가 살려고 그런 거야. 내 잘못 아냐, 저리가. 그가 절규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진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오른다. 전장에서 뚝뚝 피가 떨어지는 듯한 붉은 얼룩이 번지기 시작한다. 노숙자는 문으로 달려가지만 문은 이미 녹슨 듯 붙박이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다. 창문을 열려 하지만 창문 너머엔 시커먼 어둠만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손이 뻗어나와 그의 팔과 다리를 붙잡는다. 이거나 나가게 해줘. 거울 속 유진이 미소 짓는다. 눈은 비어있지만 입가엔 잔인한 곡선이 그려진다. 살아서 갇히는 게 더 끔찍하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방 안 불빛이 순간 꺼지며 노숙자의 비명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찢는다. 잠시 후 원룸은 다시 고요해진다. 침대 위엔 유진의 시체와 그 옆에 널브러진 노숙자의 시체가 남아있다. 이제 유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녀는 노숙자와 함께 그 방 안에 갇혀 문 하나 열 수 없는 채로 탈출조차 불가능한 지옥 같은 공간에서 영원히 함께 머물게 될 것이다.